안녕하세요, 이성모토스입니다. 이 중고차를 구입하시면서 계약서도 작성하시고 성능 점검 기록부에 사인도 하시고 인수증에도 사인을 하시는데, 대부분 성능 점검 기록부를 이렇게 딜러분들이 설명을 해드리면 네네네 하고 다 사인하고 그냥 마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받으셨는지 확인도 안 되시고, 이게 다 이해가 됩니다. 중고차 구입하면서 뭐를 체크해라 이렇게 다 설명을 해드리는데, 사실 현장에 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 성능 점검 기록부를 판독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성능 점검 기록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양식이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이제 지정을 해준 양식이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동차 기본 정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에 성능 책임 보험료라고 있습니다. 이 성능 책임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를 구입하시고 1개월에 2,000km까지 보험회사에서 문제가 되는 점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이 돈 안 내고 보증 안 받아도 돼, 그런 건 안 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들듯이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강제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이제 1번 차명, 당연한 거고요. 세무 모델, 자동차 등록번호, 연식, 이런 거 다 당연한 겁니다. 검사 유효기간, 이런 것도 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최초 등록일, 여기서 3번의 연식과 5번의 최초 등록일은 잘 보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연식이 2017년 돼 있고 최초 등록일이 2016년 7월 돼 있으면 2017년으로 판매하시는 딜러분들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등록일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거는 2016년 7월에 등록했고 2017년형입니다. 그렇게 판매를 하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6번 차대번호, 차대번호는 등록 중에 있는 차대번호 그대로 이제 작성이 되는 거고요. 7번의 변속기의 종류, 변속기의 종류는 자동, 수동, 세미오토, 무단 변속기, 이거는 CVT죠. 기타, 여기 대해서 체크가 되어 있고, 8번 사용 연료, 가솔린, 디젤, LPG,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 기타, 이게 다 당연히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원동기 형식, 보증 유형, 보증 유형은 자가 보증은 이게 AS 무상 보증 기간이 살아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가 보증, 그리고 무상 보증 기간이 끝난 차량은 이제 보험사 보증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격 산정 기준 가격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자동차 감정 평가사 분들이 이 중고차에 대한 시세 평가를 내리는 건데, 이거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지 아직까지는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11번 사용 이력, 여기에 대해서는 이 주행거리 및 계기 상태, 양호, 많음, 보통, 적음 돼 있죠. 이 주행거리가 이제 이 연식에 대비해서 많은지 보통인지 적음인지 체크가 돼 있는 거고요. 현재 주행거리, 계기판에 나와 있는 주행거리입니다. 차대 번호 표기, 양호한지 부식한지, 훼손되어 있는지, 상이한지, 변조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고요. 배기가스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나 LPG 같은 경우는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로 체크가 되고,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매연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튜닝 같은 경우는 이제 있는지 없는지, 또는 적법인지 불법인지 체크가 되고, 특별 이력은 침수나 화재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항목이고요. 용도 변경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렌트 이력이 있는지 영업 이력이 있는지 그런 거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된 차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꼭 체크하셔야 되고, 특별 이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튜닝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고, 교환, 수리, 이쪽이 이제 중요하죠. 12번 사고 이력에 없음, 있음. 그러면 여기에 없음, 근데 단순 수리 옆으로 가시면 거기엔 있음 체크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단순 교환은 있지만 사고는 무사고다,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 수리가 있는 무사고 차량인지 완전 무사고 차량인지 여기에서 이제 나뉘게 되는 거예요. 13번에 보시면 교환, 판금 등 이산 부위, 크게 외판 부위와 주요 골격이 납니다. 이 외판 부위에는 또 작게 1랭크, 2랭크가 나뉘고요. 주요 골격은 또 세 가지로 나뉩니다. A랭크, B랭크, C랭크. 외판 부위에서 1랭크 부위가 교환이 됐다면 무사고 차량이지만 단순 수리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이제 리스트를 보시자면, 후드, 프론트 핸더, 도어, 트렁크 리드, 라디에이터 서포트, 볼트 체결 부품 이렇게 돼 있죠. 후드는 본네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프론트 핸더는 앞에 있는 핸들을 얘기하는 거고, 도어는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트렁크 리드는 트렁크 뚜껑을 얘기하는 거고요. 라디에이터 서포트는 앞에 앞범버 안에 있는 그런 이제 볼트 체결로 되어 있는
부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쪽은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체크만 되어 있대 무사고로 되어 있는 거고, 외판 부위 2랭크 밑으로는 무조건 체크가 되어 있다면 사고 유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떤 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꼭 다 보셔야 돼요. 이 주요 골격에 C랭크로 가면은 제일 큰 사고고요. B랭크가 다음, A랭크가 그 다음.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것들이 정말 단순 교환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큰 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차량 하부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여기서 이 미세누유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중고차이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주행에는 이상이 없지만 안내를 하는 거고요. 누수나 누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장 수리를 하는 거죠.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양호나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주관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체크가 되어 있는 항목이 있다면 꼭 차를 리프트를 띄워가지고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거 있죠. 만약에 오토 차량이면 이 수동 변속기에는 아무것도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거고, 이륜 구동이면 사륜 구동에 대한 내용이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왜 체크가 안 되어 있냐 하면은 적용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속들이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까 사고 유무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기 사항 및 점검자 의견. 그러니까 여기에 표기할 수 없는 내용을 작성하라는 건데, 여기서 가장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살짝 판금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이 성능 점검표에 W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W를 체크하는 순간 무사고의 단순 수리가 있는 차량이 유사고의 단순 수리 있는 차량으로 바뀌어요. 유사고냐 무사고냐가 바뀌기 때문에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에 깨알같이 글씨가 많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중고차 특성상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당연한 내용들이 있는 거 말고요. 뭐 내외다 판금 도장, 뭐 이상한 글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차량들은 설명을 듣고 구입을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대부분이 설명을 듣지 못하고 구입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능 점검 이 표를 보셨겠지만 정말 글씨가 깨알 같아요. 그래서 막 하나하나 읽어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중요시 봐야 된다면 저는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을 가장 많이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에 표기가 돼 있다면 차후에 나는 이 차를 무사고로 샀다 하고 문제를 일으키지만, 여기 사인한 거 보세요. 여기 기타 사항에 어디 판금했다고 써있죠. 미세 판금 써있죠. 뭐가 써있죠. 빠져나갈 내용을 다 써놓는 겁니다. 그리고 사인을 하면 참 이거 참 어이가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표만 보면 복잡하고 너무 글씨도 작고, 하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 차가 어떻구나, 이렇구나, 성능 점검자가 이런 의견을 냈구나 참고하시면서 구입을 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은 꼭 체크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이라든지 카톡, 전화, 문자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친절히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